건강매거진 2부 하동원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시술과 수술 치료가 갖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한계점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이 두 치료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간단한 시술과 좀 더 복잡한 수술을 좀 병합을 시킬 수 있는 서로의 장점만 뽑아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해서 나온 치료 방법들이 네. 이런 내시경 치료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치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 병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 네. 사람마다 다 서로 다른 병, 그다음에 다른 병의 병과 진행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모두 다 몸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치료를 해서 여러분한테 적용을 할 게 아니라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각각 맞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한테 적용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척추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지금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네. 흔하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꼬리뼈를 통해서 접근하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를 훨씬 더 짧게 해서 바로 추간공으로 접근하는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거의 조직적으로 우리가 병소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에 가까운 치료 방법들도 있는데 네네.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단방향 척추 내시경과 구멍을 2개 내고 양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과 수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좀 보완해서 최근에 이제 등장한 것이 척추 내시경 치료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앞에 1번, 2번이죠. 꼬리뼈와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 어떤 환자들에게 적용했을 때 좀 적합할까요? 이거는 우리 몸에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예. 기구 자체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작고 가늘고 굉장히 부드럽고 대신에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카메라와 병변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내시경 레이저관 한 2개 정도가 이 기구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파열성 디스크 그다음에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신경근이 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 볼록 먼 병변이 하나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2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내시경 치료의 1,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꼬리뼈와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또 한방향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환에 적용했을 때 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기구가 조금 좀 예. 전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조금 큽니다. 아. 커봤자 직경이 한 7mm 내지 8mm 정도 되는데요. 1cm도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절개창 자체가 1cm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직접 병변 부분에 삽입을 해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제거를 하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수술에 거의 근접하지만 과정 자체는 시술에 가깝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를 시술로 설명하지만 마치 설명을 이제 시술 같은 수술이다. 이제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2개의 방향을 통해서 하거나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방법보다는 좀 더 심한 병, 대표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처럼 아까 같은 레이저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네. 병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 있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양이 많거나 클 경우에는 네. 이런 척추 내시경, 단방향이든 양방향이든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척추 내시경 치료 방법들 4가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59세 남성분이네요. 예. 59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전화 주셨던 분처럼 네. 과거에 척추 시술을 받았는데 허리 통증이 계속 재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10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내원하셨고 MRI를 찍어 보니까 의외로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오고 뒤쪽에 지금 신경이 지나는 통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간공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굉장히 좀 좁아져 있어서 이 부분만 좀 해결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치료를 했습니다. 자, 시술 전과 후도 좀 비교해 예, 볼게요. 시술 전에는 여기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네. 신경이 지나는 요 통로 쪽으로 해서 딱 좁아져 있는 부분인데 그러네요. 요 부분을 이렇게 기구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서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아까는 좀 높은 산이었다고 치면 굉장히 낮은 언덕 정도로 좀 낮아져서 네. 이 정도로만 이 신경 통로를 넓혀만 줘도 환자분 증상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주시고요. 예전에 시술을 받았다가 이제 재시술을 받은 그런 사례를 저희가 좀 만나봤는데요. 자, 어떻게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이루어졌는지 그 시술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림 모형이 있는데요. 네. 여기 모형에 보면은 요게 이제 정상적인 디스크고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게 신경근입니다. 근데 신경근 나오는 요 길에 하늘색으로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거든요. 요 네네. 부분만 딱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전에는 이런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크게 여기 뼈를 갈아내고 뭐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은 직경 자체가 3mm로 굉장히 작은 정말 그리고 작네요. 예. 예, 안쪽에 비어 있는 여기 끝에 조그맣게 있는 게 요게 카메라거든요. 요게 이제 워킹 채널이라고 해서 예. 우리 기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우리 옆구리 등하고 옆구리 사이를 통해서 네. 직접적으로 병변 바로 옆으로 접근을 합니다. 보면서 좀 치료가 예, 가능하겠네요. 접근하는 부위까지는 우리가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 예. 접근하고 나서부터는 여기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덩어리, 신경, 정상적인 디스크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시술 장면인데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병변 부분까지 접근을 하고요. 접근하고 나서는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지금 밑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주변 조직에 빨갛게 지금 염증기도 있고 병변 부분을 이렇게 접근을 해서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초소형 내시경을 옆구리 쪽에 삽입을 해서 병변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다.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일단은 시술 과정을 저희가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예, 이게 좀 흑백이어서 원래는 예쁘게 칼라로 나옵니다. 근데 예. 흑백이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여기 주변에 보이는 게 이제 관 내부고요. 그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 시술 전에 디스크가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주변에 보면은 염증도 굉장히 심하게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 기구가 지금 여기 밝게 보이는 부분이 레이저 치료하는 레이저 기구거든요. 레이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병변 부분을 기화를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좀 태우는 거고요. 태워서 이게 디스크 덩어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빈 공간이 요만큼 생겨서 보이네요. 신경이 좀 확실하게 풀리는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네.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눈으로 좀 직접 확인을 하면서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병변을 제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네,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병변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환자분이 편합니다. 네. 그다음에 과거 시술 후에 증상이 계속될 때 이 경로로는 대부분 환자분이 이전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치료를 받고 나서는 치료받은 부분이 흉해지고 유착이 되고 굉장히 접근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이전에 치료를 통과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분이 유착이 없이 굉장히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런 뭐 출혈이라든지 이런 걱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절개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국소 마취만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여러 가지 만성 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손쉽게 치료를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정밀하게 확대돼서 우리가 현미경 들여다보시 굉장히 확대가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직접 보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 병변에 대해서 뭐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오인해서 디스크인 줄 알았더니 신경을 막 레이저로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치료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안전한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허리 디스크, 디스크는 이제 허리뿐만이 아니고 목 쪽에도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도 충분히 이제 환자들에게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목 디스크에도 이런 방법들이 좀 접목이 되는지 궁금하는데요. 목 디스크를 치료했던 사례 있으시면 하나 좀 소개해 네. 주실까요? 6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2년 전서부터 계속 왼쪽 팔 전체가 저리고 아픈 증상 때문에 네. 치료를 아마 주사 치료 정도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좀 가라앉아서 어느 정도는 좀 활동을 하시다가
석 달 전서부터 증상이 다시 심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 주사치료에도 별다른 호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검사를 해봤는데요. 검사를 했더니 요게 이제 목 MRI 사진인데 정상적으로 여기까지만 딱 있어야 되는 디스크가 신경 나가는 통로를 이렇게 튀어나와서 네. 완전히 막고 있었고요. 뒤쪽으로. 단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튀어나와 있는 원래는 노란색 실선 안에 디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점선 부위까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실제로 신경을 심하게 눌렀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했고요.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전자레인지에 나오는 그런 고주파 에너지를 바늘 끝에서만 나오게끔 만들어서 환자분 병변 앞으로 접근을 해서 실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있는 쪽으로 직접 삽입을 해서 고주파 열 처리를 하면 우리 전자레인지 안에 오징어 같은 거 넣으면 네. 구우면 막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들죠. 작아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디스크도 그 고주파 에너지 때문에 쪼그라들면서 네. 신경을 누르는 게 바로 풀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 뒤에도 그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만나볼게요. 이게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예. 거고요. 여기 지금 디스크가 있으면 고주파 바늘을 직접 마취를 해서 튀어나온 부분까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 부분이 쪼그라들고 그다음에 단단해져서 네. 신경 눌리는 게 풀어지고 디스크 자체는 회복이 바로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목 디스크를 치료했던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또는 뭐 다리 통증, 엉덩이 통증을 유발시키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상담 전화 계속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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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전화 안녕하세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결이 잘 되셨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8세입니다. 58 68세입니다. 68세시고요. 예. 네네. 허리나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는 대로 허리, 엉덩이, 다리 뻐근하고 그런 증상이에요. 여보세요? 허리, 엉덩이, 다리가 좀 뻐근하시고 네. 예, 이 증상이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기간이? 기간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주 심하지는 않고요. 예, 한 2, 3년 전에는 예, 지금도 이제 그런 증상 마찬가지인데 걸으면 예. 한 1km 정도를 걸으면 예, 너무 아파가지고 예, 뻐근하고 아파서 이렇게 앉아서 한 1분 정도만 쉬면 다시 또 감쪽같이 처음처럼 예, 안 아파서 또 걷고 예, 뭐 그렇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거나 진료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검사를 받은 적은 없고요. 예, 정형외과에 가서 예, 그 옛날에 한번 예, 저기를 그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는데 예. 약간 디스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이. 예, 근데 심하지가 않아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걷는 중에 그렇게 통증이 있어서 예, 또 다시 한 3년 전에 갔을 때는 어떤 예. 약 하나 아침에 한 알만 먹으면 아주 온종일 괜찮아요. 예. 한 이틀까지도 괜찮아요. 예,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걷지만 않으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서 예. 예, 그냥 있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연세가 68세시면은 아직까지는 뭐 이전의 직업에서는 뭐 은퇴를 하셨다고 해도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 너무 여생이 많이 남아서 사실은 68세 어디 노인네라는 소리도 못 듣고 일은 해야 되고 뭐 이런 나이신 거로 지금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활동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1km 정도면은 한 15분, 20분 걸으면 증상이 나타나서 한 번씩 쉬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증상 자체가 우리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네, 가다 쉬고 근데 한 1분 정도만 쉬면 돌아온다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협착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려야 되고요. 협착증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좀 안타깝게도 CT나 MRI 같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CT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MRI 검사를 조금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협착증이 어느 한 병변 딱 한 군데에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간단한 치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해볼 수 있고요. 치료 전에 먼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1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좋은 치료가 있습니다. 먹는 약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 신경 좁아져 있는 혈관 주변을 좀 확장을 시켜서 신경으로 예. 가는 피를 갖다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약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착증 진단됐을 때는 그 약을 먼저 드셔보시는 게 순서고요. 그런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을 때는 말씀드렸던 그런 시술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시술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유착 박리술도 있고 그다음에 풍선 확장술도 예. 있고 예. 그다음 만약에 디스크라고 그러면은 뭐 레이저 시술 같은 그런 방법도 있고요. 예. 근데 그 단계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실 게 아니라 예전에는 나사목 고정하는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술 전 단계에서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시경 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신경 있습니다. 통로만 넓혀주면은 충분히 네. 우리가 또 한 20년 이상 허리를 또 잘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병원 한번 가셔서 현재 네, 상태가 어떤지 약으로 예. 치료가 가능할지 아니면 약 갖고 좀 힘들어서 시술이나 수술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 좀 설명 예. 들어보시고 치료를 좀 차근차근 대비를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시술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지금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잘 받아보시고 다양한 시술 중에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일지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8. 68세시고요. 네. 자, 허리나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한번 증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방금 TV에서 보았는데, 네네. 예. MRI를 찍어보니까, 예. 작년에, 예. 4번 협착, 4번. 4번 디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 근력 강화하고 예. 생활 치료해서 고쳤거든요. 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예. 시술 받고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예. 그거 알고 그냥 생활 치료를 고쳤어요. 예. 아무 이상 없이 괜찮아. 좌측 엉덩이가 뻐근했지. 예. 예, 뻐근하겠네. 그게 나서서 운동을 계속 테니스도 하고 계속 이제 몇 개월간 했는데 2, 3개월. 예.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아요. 새벽에 추운 날 지난 한 20일 전에 예. 영하 10도 내려가는 새벽에 그냥 6시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 테니스 하다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허리가. 예. 그러나 쉬었어야 하는데 또 골프를 쳤어요. 하루 종일. 예. 그러고 나왔더니 이게 이제 우측으로 가서 지난번에 좌골 엉덩이가 뻐근해서 아팠는데 예. 우측으로 가서 이게 그래서 뭐 침도 맞아보고 물리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아. 네, 그때뿐이요. 잠깐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또 들어오고 또 서서 걸으면은 또 뻐근하게 아프고 한 4, 50분 걸리면. 예.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그런 제일 증상이- 불편한 게 허리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 그다음에 오래 못 걷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제일 불편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좀 참으시죠 그러셨어요. 골프하고 테니스. 글쎄 그냥 다 나서서 이러먹었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예. 네. 사실은 지금 뭐 똑같은 말씀 들어보니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이런 활동력이 굉장히 좀 양이 많으셨던 분이 허리병 때문에 못 움직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병 생기고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활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증상 자체는 많이 개선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협착증이고 2, 3, 4, 5 디스크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그 디스크는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닳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4, 5번의 협착이 지금 존재했을 가능성이 큰데 사실은 지금 운동을 여태까지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인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잘 버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병 자체는 이미 치료를 받으실 단계는 좀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게 수술이나 시술을 권유받았다고 할 정도면은
꽤 많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 갖지 마시고 앞으로 또 운동 열심히 또 하셔야 되니까 그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테니스, 골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 열심히 좀 네. 즐기시려면은 이번에는 시술이나 수술 권유받은 그런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런 수술이나 시술들이 걱정스러운 그런 치료거나 아니면은 후유증을 심하게 남기거나 아니면 또 회복에 또 뭐 6개월, 1년 이렇게 오래 걸려서 내 활동력이 너무너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치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셔서 빨리 예전에 즐거웠던 생활로 돌아가시는 게 아버님한테는 제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미루지 말고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치료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4세요. 64세시고요. 목소리는 아주 활기차고 좋으신데요. 허리가 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네, 네,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는지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리가요. 예, 허리가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을 수술을 했어요. 예, 작년 4월 달 정도 돼서요. 예,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서는 조금 저가더니 위에 게 1번하고 2번, 그 3번 그 사이에서 이게 또 다시 또 MR을 찍어보니까 거기서도 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또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이 엉덩이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갖고 이 다리가 이게 쥐가 많이 나요. 쥐가 나면서 이게 아주 터질 것 같이 종아리가 아파요. 그럼 예전에 그 3, 4번은 지금 수술을 받으신 게 나사못으로 수술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디스크만? 그냥요. 예. 그러니까 디스크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 뼈를 조금 뒤에 이제 네네. 후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후궁 네. 절제술을 통해서 뒤쪽에 신경 좁아져 있는 부분을 확장 수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마 병변이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셨던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여러 마디가 안 좋았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부분 3, 4번만 일단은 수술을 좀 해보고 네. 그다음에 경과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위에 마디를 더 하자라고 하는 게 네. 보통 수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 처음부터 여러 군데를 해버리면은 좋기야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기구를 고정 안 하고서는 그렇게 여러 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안 쓰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최소한의 수술 범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해놓고 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은 됐지만 위에 마디도 결국은 했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좁아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디스크 달아서 신경 나는 통로가 좁아져 있다고 한다면, 특히 예전에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답은 수술밖에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만 통해서 왜냐하면 기구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래서부터 위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랫마디를 수술을 해버리면 거기에 흉이 지고 유착이 되고 주변 조직이 서로 엉겨붙어 있어서 우리가 기구를 그 통로를 통해서 밀어 넣어서 위 병소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네네. 거치지 않고 바로 병변 있는 부분으로 작은 구멍 하나 내고 우리가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그 부분들이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네네. 보기에는 수술은 수술이되 우리 몸에 거의 흔적 남기지 않고 조금만 절개를 하는 그런 내시경 수술 같은 것들이 환자분한테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어쨌든 가능한 한 최소한 범위로 수술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경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네. 좀 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나중에 나이가 지금 연세가 64세시니까 나중에 한 20년 뒤에도 사실은 수술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하다 안 되면은 나사목 고정하는 수술을 하더라도 그 전 네네. 단계에서는 이런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수술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예,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네, 없어요. 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네. 네, 뭐 수술을 가급적이면 조금 뒤로 좀 미뤄보시고요. 그 전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시술들이 있으니까요. 시술을 한번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시술이 어떤 것인지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상담 전화로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허리 디스크에 이어서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 한번 꼽아볼게요. 예.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환자분도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험이 많다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한 2-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주파 에너지가 통과되는 시간은 2분 미만입니다. 그래서 네. 2분 정도에 끝날 수 있는 시술이고요. 네네. 준비 과정이 한 요 정도까지 걸리는 거고 그렇죠. 절개가 없이 그냥 간단한 침 정도 굵기의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도 없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요. 예. 그다음에 국소 마취를 필요한 경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안 하고도 환자분들이 하실 견딜 수 있을 수가 정도로 있는 정도. 통증이 예. 없기 때문에 사실 국소 마취라면은 여기 제 손 감각이 되게 좀 중요한데 마취약 때문에 이렇게 볼록 좀 올라오면 그게 그렇죠. 환자분한테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하고도 치료가 가능한 예. 그 정도의 치료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영상 장치로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사한테 받으신다 그러면은 네. 안전한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목 디스크의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인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하동원 원장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 비수술 치료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세 여성분이네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을 아예 진단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계속 받으셨던 분인데 네. 통증이 계속돼서 그다음에 오셔서 저희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경막의 신경 차단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주사 치료, 약물 치료를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MRI를 보니까 4번하고 5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디스크 튀어나와 있는 것보다 사실은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이 하나 있었거든요. 심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뼈가 서로 어긋나서 자꾸 앞으로 밀려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요 뒤쪽에 인대가 일을 많이 해서 우리 보통 일 많이 하면 손에 굳은 살 박히듯이 여기 있는 인대도 일 많이 하면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두꺼워진 인대 때문에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여기 있는 요 협착을 풀어드리면 되겠구나 해서 간단하게 접근을 해서 여기 지금 까맣게 있던 인대 덩어리를 이렇게 제거를 했더니 신경이 지금 아주 원활하게 내려가서 네. 전혀 눌리는 게 없는 정도로 치료가 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시술 과정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예. 병변 부분에 우리가 한 1cm 미만 정도의 절개를 네. 하나를 낼 수도 있고 두 개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네. 내면은 단방향이고 두 개를 내면 양방향인데 그렇게 해서 기구를 삽입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시술 장면이고요.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넣고 그다음에 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수술기구, 시술기구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모형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요 기구를 이용해서 네.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럼 수술 전과 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진으로 좀 비교해 볼게요. 예, 이거는 좀 다른 분 사진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두꺼워져 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실제 카메라를 들여봤을 때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황색인대가 요 밑에 있는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황색인대를 다 제거를 했더니 요 밑에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여기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아. 이 막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서 네. 바로 풀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허리나 엉덩이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 등의 질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8세인데요. 네, 78세시고요. 어떻게 허리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아버님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이 불편하세요? 쉽게 말해서요. 예, 여기 경북인데 김천인데요. 예, 20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을 수술 받았어요. 예, 그 이제 3, 4분, 5분에 이제 그 뒤에 그 금속이 6개, 한쪽에 3개씩 예, 꼽혀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20년간 잘 견뎌놨는데 지난 7월부터 예. 통증이 왔어요. 아, 통증이 와서 예, 다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예, 가서 이제 또 MRI 찍고 골밀도 찍고 뭐 전부 검사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술을 4번이나 해도 예, 효과가 없습니다. 아, 없어서 최근에 이제 그 진단 결과가 예, 다시 척추관 협착증이 그 위에 세 마디를 더 수술해야 된다 그럽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 수술 안 하고 금방에 보니까 네, 내시경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네. 전화 잘 내시경으로 주셨습니다. 가능한지 어떤지 예. 궁금해서요. 그 아버님처럼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 협착증이 있어서 기구 고정술이라는 거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예. 2마디, 그러니까 뼈 3개에 각각 예. 양쪽으로 해서 6개의 나사못이 지금 기구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수술은 굉장히 양쪽이 3개씩요. 예, 좋은 수술인데 그 예. 수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척추뼈가 5개인데 이 5 형제가 우리 예. 허리 집안을 지탱하면서 잘 일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예. 날 3명이 고장이 나서 집에 들어 누웠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둘이서 집안을 갖다가 예. 떠받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보세요? 이 둘이 여보세요? 잘 안 듣습니다. 예, 크게 말씀드릴게요. 5이서 일을 하던 그런 형제가 셋이 지금 쓰러져 갖고 한 몸이 돼서 묶여 있으면 나머지 둘이서 일을 해서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둘이 굉장히 빨리 무리해서 일을 하다 보면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한 7년 내지 8년 정도 쓰면은 수술한 부분 윗마디 쪽으로 해서 병이 똑같은 병이 생기는데 아버님은 20년을 쓰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쓰신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수술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에 진행되는 그런 경과고요. 옛날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3마디 했던 거를 위에 더 연장을 해서 더 늘리는 수술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꼭 이 기구를 더 여러 개를 더 넣고 고정을 꼭 해야 되나. 왜냐하면 한 마디 필요해서 고정을 또 했는데 7년, 8년 또 지나면 또 윗마디 또 생길 거고요. 근데 아버님은 지금 동시에 3마디가 지금 좁아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뭐 정확하게 영상 자료를 보거나 아버님은 진찰한 건 아니지만 저라고 한다면은 어쨌거나 처음부터 나사못을 더 연장해서 하는 그런 수술보다는 윗부분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해볼 것 같고요. 근데 4번이나 시술을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수술에 근접한 그런 시술을 통해서 협착된 부분만 좀 걷어내는 그런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78이라고 하시니까 거의 80 되셨고 이 기구 연장 수술이 굉장히 좀 큰 수술이거든요. 피도 많이 나고 수술 시간도 좀 길고 아버님한테도 무리가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열지 않고 하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 먼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그렇게 크게 열지 않고 하는 그런 치료가 돼서 네. 아버님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내시경 시술 같은 걸 좀 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술들을 고려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좀 주의할 점 있다면 알려주시죠. 만능인 치료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꼭 대부분 나쁜 치료도 아니거든요. 아버님한테 또는 어머님한테 그 시기에 그 상황에서 제일 적절한 치료를 해드렸는데 그 치료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결을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치료받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상황, 현재 의학 기술에서는 이 치료법이 제일 아버님, 어머님한테 도움이 됩니다라고 드렸을 때 네. 그런 치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원 원장과 함께 척추 다양한 치료법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